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전해지는 언론을 분석하고 통찰하는 시시각각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언론을 분석하고 생각하는 바를 전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한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나 같은 감염병인데도 누구는 우한폐렴이라 하고 누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명칭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한폐렴의 공식 명칭과 독감의 차이점, 바이러스와 관련된 빌 게이츠의 예언과 간단한 치사율 산정법,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 우한폐렴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우한폐렴의 공식 명칭은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고 약칭은 2019 nCoV라고 명명했습니다. 우한폐렴처럼 지역명에서 따온 감염병으로는 2012년 메르스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한타 바이러스, 즉 들쥐에게서 옮기는 유행성 출혈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명이 들어간 스페인 독감도 있죠. 이렇게 국가나 지역명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외국인 혐오 감정으로 번지며 논란이 되자 세계보건기구는 지리적 위치나 사람 이름, 동물과 식품 종류, 문화, 주민, 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은 사용하지 말라는 표준 지침을 2015년에 만들게 됩니다. 앞서 지역 명칭에서 따온 감염병들의 발생 연도를 보면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표준 지침을 발표하기 이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한폐렴이란 단어를 문정부가 쓰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문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이름에 관한 표준 지침과 언론에서 두 가지 명칭으로 쓰는 데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함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미국 독감을 기사로 내보냈는데 여기서도 시각 차이가 뚜렷했죠. 우한폐렴에 대한 물타기다 아니다 등등. 이에 대해 저는 현재의 정치를 각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시각 차이라 생각되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식의 논쟁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물타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쏟아지는 언론 기사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한 대중들의 과도한 공포심을 경계하고 흔한계의 독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독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기사가 아니었나 하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기보다 좀 더 독한 게 독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감기와 독감을 다른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한폐렴과 독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다. 즉 우한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게 됩니다. 둘째,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사람들이 독감을 흔한 질병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주된 이유가 바로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감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있다고 해서 전혀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반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는 우한폐렴은 내가 만약 감염되면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상력과 동일한 무게감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미국 위스카츠 의대 교수도 우리는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새로운 감염에 대한 정보를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백신에는 3가와 4가가 있는데 3가 독감 백신은 A형 독감 바이러스 2종류와 B형 바이러스 1종류를 예방할 수 있고 4가 백신의 경우 A형 2종류와 B형 2종류를 포함해 4개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도 독감에 걸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바이러스 균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감 백신은 매년 생산한 거에 팔지 못하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독감 예방 백신에 대해 얘기를 하느냐?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우한폐렴이 메르스, 사스와 같이 희귀종인 과일박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인 HKU9-1을 공통조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메르스와 사스가 처음 걸렸을 때 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로 구성되어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DNA에 비해 변이가 쉬울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발생이 빈번하고 백신 개발에 몇 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병 후 종치까지 1년 미만으로 단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비상 통제 또한 지속기한 단축에 한 몫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다국적 제약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업성, 즉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존슨앤존슨 및 길리어드 등 다국적 기업이 전담 연구팀을 꾸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통 조상을 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스, 메르스, 우한폐렴까지 이미 3차례의 발병이 있었고 이렇게 변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를 보며 아마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변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2025년에 변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2025 NCOV라는 약칭을 가지지 않을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발표한 빌 게이츠의 7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이러스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가 내놓은 미래에 대한 최신 전망을 정리해 2017년 보도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계적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바이오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전염병 학자들은 향후 10에서 15년 이내에 세계적 전염병이 일어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라고 지적하며 전염병은 불과 1년 만에 3,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한폐렴을 겪고 있는 현재 빌 게이츠의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외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이다. 모바일 뱅킹은 빈곤층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전력 공급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며 나아가 2035년까지는 가난한 과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등을 예언했습니다. 현재 게이츠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운영하며 전염병 대치, 백신 접종,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공의료 개선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한폐렴의 전파력입니다. 재생산지수, 즉 환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최대 감염수를 말하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3.6명까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로 보면 메르스는 0.4에서 0.9명, 사스는 4명이었는데 2015년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재생산지수가 4명에 달했습니다. 세계의 메르스 재생산지수가 0.4에서 0.9인데 말입니다. 아주 특수하고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그 나라의 방역체계가 감염병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간단한 치사율 계산법과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치사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우한폐렴 확진자가 4170명 정도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가 90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해서 전 세계적으로 2430명의 감염자와 83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국, 홍콩을 비롯해 37개국에서 8,000명의 사스 환자가 있었고 774명이 사망했는데 국내 감염자는 3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사스 청정국으로 불렸는데 그만큼 사스에 대한 방역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 든 예로 치사율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사율은 사망자 수 나누기 확진자 수 곱하기 100하면 간단히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미국 독감 치사율은 0.01에서 0.05%, 우한폐렴 치사율은 현재 2.2% 나오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2015년 우리나라 메르스 재생산 지수는 세계 평균이 0.4에서 0.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명에 달했죠. 반면 치사율은 세계 평균이 34.5%인데 국내 치사율은 20.1%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술이 탁월하다고 칭찬해야 되는 건지는 각자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한폐렴의 재생산 지수나 치사율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세계보건기구의 우한폐렴 종식 선언 후에나 나올 것입니다. 우한폐렴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 경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한폐렴으로 주식이 급락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3,00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성장세는 세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중국인은 세계 최대의 관광 큰손이자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최대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세계 무역기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2,580억 달러,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305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는 미국 관광객 소비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 25%, 전체 관광객의 34%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와는 세계 제1의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의 확산 지속 여부에 따라 한국의 GDP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관광 수입이 2조 9천억 원 감소할 수 있고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은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2019년 추정 한국의 GDP는 약 1923조 원이고 여기에 0.2를 곱하면 3조 8천억 정도 감소한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2019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순이익이 3조 4,500억인데 이 이상의 돈이 국가 곳간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우한폐렴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지속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7, 8월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우한폐렴의 현재 전파 속도와 범위를 볼 때 오는 3에서 4월경에 최고조에 다다르고 5월부터 소강 상태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스나 메르스가 발병해서 종식되기까지 7, 8개월 걸렸는데 이번 우한폐렴도 유사한 패턴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모두 1,000만 명으로 국가별 방일객 순위에서 볼 때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개별 관광객이 60%, 단체 관광객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2월까지 적어도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 달 평균 80만 명 정도였는데 그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어서 일본 관광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춘절 기간이 일본의 백화점에서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예년에 비해 매출액도 30에서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7월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한폐렴에 대한 대응을 본다면 정부가 지난 2일 우한폐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주 무사증 입국도 일시 중단되고 모든 입국 외국인은 공항의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대면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한 국제법 전문가에 따르면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안보, 국민보건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 일부에 대해 일시적, 제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국가 국민 일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국가는 그것을 비우호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외교, 경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근거인 만큼 그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싱하이밍 대사가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장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의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서운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한폐렴 진단과 관련해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한 뒤 바이러스 유전자 부위를 정폭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확진까지 24시간 걸리는 것을 우리나라 민관합동연구로 개발한 실시간 유전자 정폭 검사법을 적용하여 이를 6시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 미국, 노르웨이, 호주 등이 우한폐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검역 인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한폐렴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들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외국인 입국자가 국내에서 우한폐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느냐로 말이 많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은 2015년 에볼라
메르스 등 국가 간 전염병 전파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각국의 공중보건 조치와 인도적 지원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 조치된 환자의 치료비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동일합니다. 또한 교역과 입국 금지가 전염병을 예방하기보다 감염자가 선박 등을 통해 미륵하는 때에는 그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이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만 명이 넘는 격리자가 발생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계 곤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정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염 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셋.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박쥐 요리 동영상의 전말은 2016년 6월경 여행 요리를 주제로 한 인기 블로거인 중국 여성이 동영상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린 것인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음식 문화가 국가적 위급 상황을 초래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외에 심어주고 이는 중국인 혐오 감정을 키우는데 기여했다 하여 중국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에 블로그 당사자인 왕멍이는 2016년 당시 바이러스에 무죄다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박쥐 요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네요. 질문 내 중국에서 우한폐렴으로 사람이 쓰러지는 동영상이라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이도 있었죠. 중국 유튜브는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형 쇼핑몰에서 우한폐렴으로 사람이 쓰러졌다는 유언비어인데 고양시에서는 가짜뉴스이고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뒤 소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 건대 입구역에서 중국 남성이 쓰러졌고 우한폐렴 확진자였다면서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남성은 진짜 중국인은 맞지만 우한폐렴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쓰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질문 5. 그럼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해야 하나요? 앞서 언급한 국제법 위반 소지와 삼성전자 반도체의 4분기 영업 순이익보다 많은 4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 그리고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우한폐렴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등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침착한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시고 모든 분들께서도 감염병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올리는 유튜브라 녹음 품질이 좋지 않음에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아직 익숙하지 않아 10일에 영상 한 편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